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현재 6월 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휴장일이지만 이 다가오는 목요일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지난 화요일 장마감 기준 삼성전자 차트부터 보게 되면 장중 마이너스 3%까지 밀리면서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지만 장 후반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 전일 대비 2% 이상 상승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 위아래로 꼬리를 달고 매매 공방을 벌인 흔적이 뚜렷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호재성 양봉 마감 이후 목요일장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이번 주 시장의 결정적인 변수와 우리가 반드시 포착해야 할 핵심 이슈들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 형성된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호재는 바로 이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인 HBM5 관련 모멘텀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HBM 제품을 넘어 차세대 규격인 HBM5를 시장에서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들과 공급망 연계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AI 반도체 시장의 주류가 될 HBM5 영역을 선점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단순한 메모리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AI 밸류 체인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다지고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핵심적인 기초 체력 개선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목요일장을 앞두고 글로벌 시장을 거칠게 압박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핵심 리스크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매크로 이슈의 수급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리스크들을 체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 인상 가시화 리스크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금통위 내부에서 인플레이션 압박과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조기 인상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하반기 추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이 시중의 유동성이 빠르게 회수되고 자금들이 주식시장 같은 위험자산에서 은행 예적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 변동성과 조달 비용 상승 부담으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면 그 충격은 삼성전자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겁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급 이탈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이슈, 바로 스페이스X 상장에 따른 글로벌 자금 블랙홀 현상입니다. 다음 주 6월 12일로 예정된 스페이스X의 상장은 목표 기업 가치가 무려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이슈인데요. 이에 따라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스페이스X 물량을 담기 위해 현재 대규모로 현금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스페이스X 매수 자금을 확보하고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 주식들을 팔아치우면서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IT 대형주인 삼성전자에도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압력이 단기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즉,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삼성전자 내 외국인 지분이 단기적으로 압박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내 금리 인상 압박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스페이스X라는 자금 이탈 요인까지 겹쳤기 때문에 목요일 오전장 이후의 수급 흐름을 우리가 냉정하게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목요일 오전장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목요일 오전장이 시작되면 HBM5 호재를 바탕으로 장 초반 주가가 위로 띄우는 일시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화요일 장마감 전에 리스크를 피하려고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아치웠던 거대 자금들, 이 공매도 세력들이 오늘 휴장일 변수가 무사히 넘어가자마자 손실을 막기 위해 이 목요일장 초반에 주식을 다시 사서 되갚는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중에 고점에 도달했을 때 무리하게 보유 비중을 100% 끌고 가기보다는 일부 물량을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이 우량주인 건 맞지만 다음 주 이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거대한 유동성을 앞두고 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언제든 대규모 매도를 던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대 자금 이탈 리스크를 무시한 채 목요일 오전장 이 반짝 상승에 취해 아무런 대비 없이 주식을 들고 가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목요일 오전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일부 덜어내서 현금을 확보해 두셨다가 목요일 이후에 악재가 소멸하고 주가가 단기 저점을 형성할 때 다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100% 비중으로 가만히 들고 있었던 사람보다 보유 주식 수도 늘릴 수 있고 평균 단가는 낮추면서 향후 상승 시 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권장드리는 제 대응 방법입니다. 바쁜 장중에 어느 가격대에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잡아 들어가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주주분들마다 들어가신 이 평단가도 다 다르실 거고 새로 진입해 보시려는 이 신규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일상생활 하시면서 이 장중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상단에 잠깐 번호를 하나 띄울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도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춰서 당장 목요일 오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큰 변동성 속에서라도 대응 방법과 타이밍을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이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조차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점점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이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전부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한 후에 여러분 당장 목요일 오전장부터 명확한 대응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이 2차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이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이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꼭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